비상대책위원입니다. 국정안전 관련하여 국민의힘은 민생경제특위에 대해서 인선 중이고 곧 발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대한의사협회 김태구 회장이 선출되었습니다. 앞으로 국민 건강과 그리고 의료계의 발전을 위해서 진심 어린 소통의 길이 열리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헌법재판소 관련해서 몇 가지 사항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엄중한 시기이고 헌법재판소의 모든 행위가 역사에 기록되고 평가받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쟁점 첫 번째로 지난 회의에서 한덕수 전 권한대행의 탄핵 내지 권한쟁의 결정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이유 중 또 중요한 부분은 현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상 지위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였고 따라서 위 헌법재판관의 지위 역시 법적으로 견해 대립이 있는 불안정한 지위에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판단이 없는 한 8인 체제 헌재 결정은 신뢰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전 권한대행의 1차 변론 준비 기일을 오늘 13일로 늦지 않게 지정한 것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헌재는 윤 대통령의 사건보다 한덕수 전 권한대행의 사건을 더 빠르게 심리 결정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재가 윤 대통령의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하셨으니 한덕수 전 권한대행 사건에 대해서도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하여 신속 재판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주당의 탄핵소추 내란죄 제외 관련하여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탄핵소추 사유 변경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해야 하는데 이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변경이 허용됨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판례는 작물 취득죄를 작물 보관죄로 변경하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작물 취득죄를 강도 상해죄로 변경하는 것과 같이 행위 태양이나 피해 법익이 다르고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는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는 규범적 요소도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의 실질적 내용이 되는 일부를 이루는 것이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도 있습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도 국회가 탄핵 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소추 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소추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소추 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바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문을 보면 내란이란 용어가 38번이나 등장할 정도로 내란죄는 탄핵의 본질적이고 규범적 요소이기도 합니다. 내란죄 제외 전과 후의 탄핵 사유는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적합하다는 것을 탄재에서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51.5%가 헌재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고 심리 진행함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도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다음으로 민주당과 국가수사본부와의 불법적 내통 정황이 드러난 부분 말씀드립니다.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SNS를 통해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자인했고 체포영장 발부 시점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는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자칫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지휘를 민주당이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헌법이 정한 3권 분립의 원칙이 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거야의 힘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으나 행정기관을 지휘할 권한은 없습니다. 수사당국은 이상식 의원이 누구의 지시를 받아 누구와 접촉했는지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아울러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당 차원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국수본과의 불법적 내통에 대해 끝까지 진실을 규명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